자, 이번 시간에 62번째 기출 유형 가설 및 가설 검정입니다. 어, 계산 문제 조금 지쳤다면, 약간 좀 개념적인 내용으로 그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또 개념은 또 개념대로 굉장히 어렵죠.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설의 정의와 종류를 볼게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과정이 검토하고 그 진위나 타당성을 결정하게 되는 전집 내 사회에 관한 진술이라고 얘기가 돼요. 말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싶은 거, 검증하고 싶은 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 났어. 만약 비품이 3번이 들렸다, 4번이 들렸을 때,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가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음식을 만들 때 이걸 넣으면 좀 더 맛있어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하고 뭐 한다, 객관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뭔가 조작을 해서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과정이 되는 거고, 연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가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방법론의 통계에 대해서 어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에 있는 걸 뭔가 좀 규칙이나 어떤 뭐 일정한 프로세스 그거에 따라서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구가 되는 거예요. 자, 가설은 이제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연가설하고 대립가설 두 가지가 있는데 연가설 혹은 귀무가설 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귀무가설은 좀 뭐랄까 좀 올드한 표현인 것 같아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연가설이 좀 더 익숙하긴 하거든요. 근데 연가설은 잠정적으로 참이되는 가설이고 통계적 과정에 의해 검증되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설이 그냥 내가 검증하고 싶은 걸 검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 통계적 과정이 검증하는 과정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뭔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가설 중에 대립 가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연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대립가설을 수용하는 어떤 뭐지? 가설 검증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 근거는 뭐 근거라기보단 그 기원은 이제 칼 포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찾아보고 우리 과정은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수용한다. 요 과정을 따른다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상호 배타적인 거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대충 배웠죠. 그러니까 뭐가 맞으면은 다른 건 무조건 틀리고 다른 게 맞으면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건 무조건 틀리고 이런 거예요. 두 가설이 모두 참인 경우는 없습니다. 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자, 가우 가설을 합치면은 모집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가설은 실제로 이제 내일이 됐을 때 비가 오냐 안 오냐 둘 중 하나로 이제 귀결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비라고 하는 사건이 온다 안 온다로 모두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오면서 안 오는 것, 뭐 그건 이제 뭐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인식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실제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건 이제 그 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 분무기처럼 뾱뾱뾱뾱 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예요.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오냐 안 오냐,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전집이라는 게 있을 때 발생, 발생하지 않음 이 두 가지로 전부 다 요약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가 맞으면 하나 무조건 틀리고 다른 하나가 만약 맞다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가설이 참이 아닐 경우 다른 가설은 참이 돼요. 그러니까 소진적이에요. 그래서 연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이 그냥 자동으로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설 검정의 요소, 검정 이 필요한 요소는 일단 검정 통계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기준이 있고 기준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라고 하는 게 판별하는 이제 검정 통계량인데 연가설을 채택 혹은 기각하는 데 사용되는 표본의 통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계치는 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 x라고 하는 값을 구했을 때 이 x라는 값이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수용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x 값이 어떤 임계치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연가설을 수용하고 대립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검정통계량이 임계치를 초과하게 되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이하일 경우 연가설을 수용하고, 임계치는 유의 수준, 요거는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서 기준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니까 이 자유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연가설을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는 경계를 이룬 확률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5%로 설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 뭐 지 0.0025, 0.025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 그 5%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0.025라고 하냐면은 여기서처럼,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가설 검증을 할 때 양측 검증을 하거든요. 양쪽으로 나눠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5%라고 하더라도 분포의 양 끝에 이 기각 영역이 설정되기 때문에 0.025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말고도 이제 알파가 0.05가 있고 0.01이 있고 알파는 0.00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의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연구자가 연구의 어떤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 유의 수준 같은 것들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유의 확률, 유의 수준하고 유의 확률이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확률은 검정 통계량 분포 아래 면적이에요. 검정 통계량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게 요 부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센트가 요 두 까만색 퍼센트 두 개를 합치면 몇 퍼센트가 되냐면 5%가 됩니다. 유의 수준은 를 이야기를 하고 요 기준치, 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유도는 이게 모집단 추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료의 개수를 어,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례수를 의미하는데 완전히 사례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자유도에 대한 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시험에 자유도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하려면 좀 길긴 해요. 짧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의 방향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검증할 때 방향을 양쪽으로 설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방향적 검증, 양측 검증, 양방 검증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방향적 검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방향적 검증을 실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랑 비방향적 검증을 실시한다 이런 어떤 그 단서가 제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그 방향적 검증을 실시한다라는 단서가 없다면은 거의 대부분 비방향적 검증을 실시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거고, 방향적 검증을 실시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이 방향적 검증을 실시하는 대로 계산을 하거나 문제를 풀면 됩니다. 비방향적 검증은 연가설의 기각용이 분포 양 끝에 위치를 하는 거고, 이게 포본 통계치가 분포의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각역을 양쪽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가설과 대립가설은 뭐 같다 혹은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때 비방향적 검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다 하고 같지 않다만 알 뿐이지 뮤1과 뮤2가 뭐가 크다 작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방향적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적 검증 같은 경우에는 한쪽 끝에만 위치하는 검증이고, 비방향적 검증에 비해서 기각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가설을 기각하기 유리하긴 하는데 실제로 결과가 이쪽으로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A 위치에 검정 통계량이 위치하면은, 만약에 방향적 검증으로 했을 때는 이 기각역에 비해서 검정 통계량 값이 이 바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가설을 기각하긴 하지만, 양방 검증, 그러니까 비방향적 검증을 했을 때는 어때요? 비방향적 검증을 했을 때는 이 기준이 양쪽으로 잘리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죠. A 값이. 그러면은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적 검증 같은 경우에는 연가설과 그 대립가설이 보통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부등으로 표시가 되고 연가설은 같다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방향적 검증이랑 방향적 검증의 대립가설 표시되는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방향적 검증이 비방향적 검증에 비해서
그 기가격이 더 넓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리고 방향적 검증 같은 경우에는 포문 통계치가 분포의 특정 방향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가정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잖아요. 어떤 연구를 했을 때 내 연구의 결과가 플러스 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방향적 검증을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이 없을 경우에는 비방향적 검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문제에서도 뭐 방향적 검증을 설정하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다 비방향적 검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의 수준의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이야기를 한다. 요거는 우리가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요게 일종 오류를 범할 확률의 최대 허용 한계를 요게 맞습니다. 요게 기각역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영역이다. 기각역이라고 하는 거는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먼저 일종 오류라고 하는 거는 연가설이 우리는 연구에서 연가설을 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가설이 어, 참이에요. 연가설이 참이면은 연가설을 수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실제로 검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은 틀린 거예요. 근데 연가설이 참이라서 연가설을 수용해야 되는데 연가설을 기각하는 게 그러니까 연가설이 참이면 연가설을 수용해야 되는데 연가설을 수용하지 않고 연가설을 기각하는 게 일종 오류예요. 그러니까 일종 오류가 범할 확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의 수준 있죠. 유의 수준. 우리가 알파라고 얘기하는 유의 수준이 일종 오류의 최대 허용 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각역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겸정통계량의 관측값 영역이다. 기각역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어떤 그 기각 영역 유의 수준에 따른 기각 영역이에요. 얘를 갖다가 검정 통계량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가설을 기각하고 여기 있으면 연가설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귀무가설은 표본에 근거한 강력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은 표본에 근거한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아니라 이거는 통계적 과정에 의해서 검증되는 가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무가설, 연가설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검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통계적 과정에서 기각을 해서 내가 실제로 그 증명하고 싶은 것을 간접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약간 더미로 만드는 게 연가설, 기무가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이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오류이다. 라는 건데 이종 오류는 일종 오류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일종 오류는 연가설이 참인데 연가설을 기각하는 건데 이종 오류는 대립가설이 참이에요.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귀무가설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무가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대립가설이 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연가설을 수용하는 게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는 서로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가설 검증에서 유의 확률 P값이 0.044일 때 검정 결과로 맞는 것은 0.044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유의 확률이 가설 검증에서 P값이 0.44예요. 그러면은 5%를 이렇게 잘라놓고 5% 이렇게 잘라놓고 문제에 이제 5% 1%가 있으니까 1%를 요쯤에다 놓을게요. 이게 1%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 값이 0.044라고 하는 거는 요 넓이가 대충 5%보다는 조금 안쪽에 있는 거죠. 그럼 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5%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5%할 때는 기각이 되는 거고
1%일 때는 기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귀무가살 유의 수준에서는 1%에서는 기각이 안 되나 5%에서는 기각할 수 있는 게 4번이죠.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설 검증하고 이제 유의 수준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 내용도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풀면은 좀 더 쉽게 풀 수 있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습관 같은 걸 좀 들여보면은 좀 문제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기출 유형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 기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